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등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다양한 수단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음성 또는 텍스트 기반의 인간 대화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크게 챗봇, 음성비서, IVR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 활용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성한 회의록들을 요약할 때 챗GPT를 사용해요. 오랜 시간 회의하다 보면 회의록이 방대해지게 됐는데 챗GPT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대학생들의 학업에서 챗봇인 챗GP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제공하는 무화유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과제물의 70%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온 인공지능 과의존의 문제점을 깨닫기 위해 성대신문 기자가 대화형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성대신문 기자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챗GPT에게 맡겨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일상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신문 뉴미디어부 정지희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챗GPT에 의존하여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과제를 할 것이고, 점심에는 친해지고 싶었던 기자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저녁에는 고민 상담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GPT야 안녕. 학교에서 과제를 해야 돼. 과제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줘. 조용히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어서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이어야 돼. 근데 비밀의 숲은 우리 학교에 없어. 학생회관으로 갈까? 저는 과제를 위해서 학생회관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과제를 시작해볼게요. 이번 과제는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만들기야. 내가 처음부터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 배경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어? 알려주면 내가 정보를 줄게. 따뜻하고 희망찬 분위기의 느낌. 일단 주된 악기는 피아노이고 일상의 모습을 사용할 거야. 길이는 2분 정도. 리듬감 있는 게 좋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 초반에 드럼 소리, 피아니스트 이루마님의 느낌을 참고해서 만들어줘. 드럼은 어디 있니? 없잖아. 이거는 정말 저번에 했던 느낌이랑 무조건 다르게 만들어줘. 마지막 글이잖아. 네, 제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제 과제를 하는 건 실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가 평소에 친해지고 싶었던 학술부 유민 기자님과 만나서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단, AI가 제가 기자님께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해 줄 겁니다. 지금 다른 방에 있는 PD님이 AI와 제 말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유민 기자님이랑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 수 있을까? 방법 하나만 알려줘.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거야.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는데 일부러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과 마음이 안정돼. 만나기 전에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쉰다는 걸 몇 번 반복해봐. 그러면 훨씬 차분한 상태로 유민 기자님과 대화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도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는 걸 반복해봐야겠다. 확실히 긴장이 풀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민님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오늘 친해지고 싶어서 유민님을 불렀는데 일단 저희 말부터 좀 편하게 할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05년생이에요. 저는 03년생이에요. 그럼 언니라고 불러줘. 그래 언니라고 불러. 근데 맨날 같이 지내는데 대화해보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혹시 일 없을 땐 뭐하고 지내? 일이 없을 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해. 운동도 하고 가끔은 친구도 만나지. 다양한 거 한다. 맞아. 근데 또 MBTI가 ISFJ 같던데 맞지? 나 INFP야. 아 맞아.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집순이인전가? 낭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 열정적인 중재자 INFP네. 근데 아까 ISFJ라고 했던 것 같은데. 즐거웠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집은 어떻게 가? 나는 일단 걸어서 내려가서 종로 공파를 타고 갈아타서 지하철 타고 30분 가면 돼. 넌 어떻게 가? 난 지하철 타고 가. 그럼 우리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안녕. 마지막 저녁 일정은 휴학에 관한 고민 상담 받기입니다. 지희 기자는 챗 GPT와 친구에게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고 각각 조언을 받아보았습니다. GPT 안녕. 내가 다음에 휴학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이야.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 휴학과 관련한 조언을 해줘. 휴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고마워 GPT. 하연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언니 휴학하고 싶다 했었지? 내가 지금 휴학 중이잖아. 근데 내가 경험해본 결과 그리고 고민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해주자면 휴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정확하다면 해도 된다고 난 생각해. 남들이 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그 시간에 공부를 빨리 하고 졸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 게 다 의미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언니가 진정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면 나는 휴학하는 거 추천해. 근데 너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 고마워.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AI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하려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을 되게 분석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해준 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AI 대답을 그대로 실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오늘 오전에 과제를 할 때에는 생각보다 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아무래도 제 친구 가연이랑 할 때에 비해서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과의존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자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김장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필요 없는 영역에까지 AI를 활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독립적인 사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AI부터 들여다보게 되는 이런 습관화 현상을 AI 과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아예 AI에게 일임하려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개인적인 위험성은 AI도 실수도 하기도 하고 환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과신한다든지 할 때 인간의 독립성이나 존엄성까지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과의존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층이나 화이트 칼라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AI부터 검색을 하는 게 점점 더 습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직업에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 패턴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AI 활용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긍정적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AI 활용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친 의존은 원치 않는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존과 자립 사이 균형을 유지하며 AI를 사용하고 있나요?